자,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높고 간혹 가다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 중간고사에. 자, 일단 부등식은 일반적인 방정식에 비해 주의할 건 딱 하나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은 성질입니다. 근데 사실은 니네들이 이 부분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틀린 건 뭐 하면 되니? 발레를 들면 돼. 참인 거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과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 자,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야, A, B랑 곱한 게 양수인데 더한 게 음수래. 근데 A랑 B랑 곱한 게 양수란 얘기는 A하고 B가 같은 부호인데 그 둘을 더해서 음수가 됐다는 건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이건 우리가 뭐 상식적인 범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 맞니? 자, 다음.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얘를 A하고 B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가 더 큰 경우 근데 A가 큰 경우는 이것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A랑 B랑 같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디귿 볼까요?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보는데 큰 거는 큰 것끼리 곱하고 작은 건 작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왠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부등식은 항상 뭐 생각하라? 일단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는 혹시 음수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 얘가 4하고 얘가 1인데 음수로 할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할게. 그럼 A하고 C하고 곱한 놈은 마이너스 4고요. B하고 D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 누가 커? 오른쪽이 더 크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뭐 발레를 적당히 들어주는 게. 시도해보는 게 계속, 그죠? 아니라고 해서 딱 한 번 놓는데 근데도 맞네? 그럼 참인가 보다 하지 말고 음수에 쓰는 부분들을 계속 의심해서 내가 여러 개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뭐 참이라고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호가 서로 같으면 역수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당연히 3하고 2하고 3 큰데 역수해서 3분의 1하고 2분의 1 비교해보면 2분의 1이 크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중에 마이너스 2가 크지? 역수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바뀐다고. 그러니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바뀌어. 근데 역수를 했는데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A값이 양수고 B값이 음수라는 리을의 말은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말이 됩니다. 되겠냐? 넘어갈게. 자, 두 번째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가 볼게.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Y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누구를 소거할까? X를 소거해야겠지? 그래서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어진 등식인 X를 1 빼기 2Y라 정리한 다음에 여기는 X 대신에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저기는 X인 1 빼기 2Y에 더하기 Y가 있었고 얘는 4가 되겠지? 그럼 1을 빼면 마이너스 4 1을 빼면 이쪽은 3이고 근데 Y에서 2Y를 빼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Y가 가장 작은 순간은 마이너스 3 가장 큰 순간은 4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최대 최소값의 합이니까 1이 바로 정답이 된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딩용이죠, 이 정도면. 그지? 자, 넘어갈게. 자, 3번 좀 중요해. 중학교 때는 잘 다루지 않고 근데 자주 나오거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렵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빈도로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요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냐면 X가 있는 건 왼쪽, X가 없는 건 오른쪽. 근데 뭐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일반적으로 경우가 세 가지야. 여기 봐. A가 양수잖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이렇게 답이 나와. 근데 내가 X의 개수가 음수여서 양변을 A로 나누는데 A값이 음수잖아.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A값이 0이 되잖아. 그럼 좌변은 0x가 되기 때문에 B값에 따라서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B값이 만약에 양수잖아. 쉽게 말해 0x가 예를 들어 1보다 크다는 이런 부등식은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좌변은 0인데 0이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b값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즉 0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든지 크다라든지 잠깐만 b가 0이 돼도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0x가 0보다 크거나 크다든지 뭐 이런 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b값이 음수가 되는 예를 들어 0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은 내가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니까. 그죠? 자,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x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는 경우와 x의 개수가 0인 경우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부등호의 방향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거든. 자, 탑 솔루션 보면은 뭐 a 값이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는 정리가 돼 있죠? 그럼 니네가 지금 요것만 적어줄게. 자, a가 0이 되는 이런 경우. 뭐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근데 이거는 부등호의 방향이나 등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 외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 상황에 맞게끔 니네가 그때그때 생각해 줘야지. 되겠니? 자, 이제 1차 부등식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야, 이거 풀고 싶대. 그래? 그러면 a 더하기 b의 x 그게 마이너스 a 더하기 3b보다 크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눠줘야 되는데 답의 꼬라지를 보면 알겠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 내가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눠서 왼쪽은 x가 되고 오른쪽은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되는데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와 비교를 해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내가 지금 방금 나눈 a 더하기 b는 음수구나. 내가 지금 방금 나눈 a 더하기 b는 음수구나. 그리고 이 두 개의 해를 비교함으로써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된다?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의 결과가 바로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 그 a하고 b에 대한 부호를 니네가 몽땅 다 알아내줘야 돼. 자,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9b a 더하기 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b 그래서 a는 2b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a가 b랑 관계. 그래서 얘를 다 집어넣습니다. 부호까지 확인하기 위해. 자, a 대신에 2b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3b가 음수므로 b값이 음수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a가 2b라는 거는 네가 풀고 싶은 이 부등식에도 대입을 합니다. 자, a 대신에 2b 대입하면 마이너스 bx 자, a 대신에 2b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b 근데 그것이 0보다 크다. 그 양변을 b로 나누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다시 양변을 b로 나누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근데 b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야 되고 계속 그것만 그냥 꼬집는 거야.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었는데 너 그거 알고 있냐를 계속 부등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딱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전형적인 문제야. 유제 4번을 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자, 요 정도 문제는 뭐 학교 시험에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1차 부등식 중에. 부등식을 푸시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알겠냐? 자, 대표형 3번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대표형 4번. 아까 했던 이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자, 이번엔 이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부등식을 풀기 위해 a 빼기 3b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여기 봐라. a 빼기 3b가 양수든 음수든 누구보다 커요? 누구보다 작아요? 해를 분명히 가져.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이놈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왼쪽은 항상 부호가 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오른쪽의 부호가 양수일까? 0일까? 음수일까? 중요할 텐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자, 물어볼게. 이 부등식의 해 무수히 모든 실수니 아니면 없니? 0이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없지? 이거 내가 원하는 상황이네. 자, 0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모든 실수지?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해가 모든 실수지. 0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지?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즉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 식이 반드시 양수가 태조된다.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또 A하고 B에 대한 관계, 또 A하고 대한 부호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야, 이 식 정리하면 A가 3B야. 그래서 A 대신에 3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B인데 걔가 양수란 얘기는 B값이 음수란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정보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A 대신에 3B 대입해주면 PX A 대신에 3B 대입하면 더하기 5B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양변을 B로 나누게 되면 부동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돼.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뭐 두 가지 다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냐?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또 개수가 미지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주의해 주셔야 돼. 되겠어? 자, 이제 대표용 5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표형이랑 5-1번이랑 5-3, 4는 다 비슷한 주제인데 5-2번이 좀 더러워. 절대값이 2개이기 때문에, 또 절대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거 경우 나눠 풀어야 돼. 니네가 경우 나눠 풀어보고 질문을 해. 알겠지? 근데 이 시간에는 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자, 탑 솔루션 1번에 나와 있는 1번 가로 한번 표시해 볼게. 자, 절대값 밖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경우를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만약에 절대값 2x 빼기 1이 3보다 작아요라는 이 부등식을 해결할 때 절대값 밖에 있는 이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는 니네 절대값의 정의가 혹시 근데 뭔지 아니? 근데 간단한데 니네가 뭐 부호를 띈 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값 정의 혹시 뭔지 알아? 절대값의 정의 혹시 아는 사람? 절대값 이거의 정의. 한 숫자가 수직선의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맞습니다. 수직선의 원점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x의 절대값이 3이란 말은 x란 놈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더라. 그래서 풀만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3보다 작다? 그럼 x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은 거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인 점은 이 두 가지 점이 있고, 그럼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으면 당연히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로 바로 이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 양수인 경우에만. 알겠냐? 야, 그러면 이 부등식 풀라 하면 2x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야. 그럼 1 더해주면 2x가 4보다 작고 마이너스 2.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2, 4. 이게 일반적인 절대값이 있는, 대신 바깥쪽에 숫자만 있는, 자, 이런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됩니다. 알겠냐? 근데 여기 참고 요거 좀 적어둘게. 이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 부등식에 해 조건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그냥 예를 하나 들게. 자, 절대값 x 빼기 5의 값이 a보다 a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야, 잘 들어봐. 오른쪽에 양수가 해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 생각을 해보자. 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오른쪽에 숫자가 0이거나 음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여기에 또 는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제 볼게. 얘가 양수면 당연히 해 존재하지. 집중해봐. 이거 0이면 해 존재 안 존재? 존재해. x가 5가 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가 되냐? a 빼기 3이 음수이면 됩니다. 되겠냐? 이게 는이 있냐 없냐에 따라 여기 답에 또 는이 있냐 없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알겠죠? 자, 탑 솔루션 밑에 정리해 주시고, 그럼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정리하고 적어. 3 빼기 절대값 x 빼기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게 돼. 그래서 양변에 3을 빼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 x 빼기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 빼고 마이너스 하면 7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이러한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종의 연립 부등식이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핑크색은 항상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구해라는 연립부등식에는 노란색만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 A란 집합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니까 항상 성립하는 이 핑크색 부등식은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노란색 부등식만 생각하면 된다. 아, x 빼기 2에 대한 절대값이 7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x 빼기 2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양면에 2 더해주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같고 요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 범위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야. 알겠니? 근데 사실은 이 절대값을 이용한 부등식은요. 사실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도 되게 재밌는데 창덕, 누가 창덕이지? 여기 없나 창덕? 아, 지연이가 창덕이었나? 문제 풀다 보면은 절대값이 있는 막 부등식의 해조건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 얘기해볼까? 그냥 편하게 설명해볼게. 예를 들어 절대값 2x 빼기 1에다가 절대값 x 빼기 3에 합이 암산을 또 해야 되니까 3. 자,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의 해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야, 잘 들어봐. 들어봐. 얘를 0으로 만드는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다 사라지지? 근데 이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2분의 5 되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2분의 1, 2분의 5란 점을 지납니다. 알겠냐? 자, 오른쪽을 0으로 만드는 3 한번 집어넣어볼게. 3 넣으면 얼마니? 3 넣으면. 이거 0 되지? 이거 3 넣으면 얼마니? 3 넣으면 얼마니? 3 넣으면 5죠? 그럼 얘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면 3,5를 지나는 그래서 x가 3보다 크면 둘 다 그냥 나와서 기울기가 3으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3으로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 4로 나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이해하시겠어? 근데 이 함수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간다는 얘기는 y는 6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고 근데 여기는 이 식은 어떻지? 둘 다 양수여서 둘 다 그냥 나온 3x에 마이너스 4가 6이 되는 값을 조사해 보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분의 1보다 작아서 얘도 부호가 반대, 얘도 부호가 반대.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4인데 그거의 결과가 6이 나오게 되는 이 x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6이라는 그래프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이 부등식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원래는 경우를 나누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공교롭게도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수투입니다, 또.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꼭 배척해야 될 풀이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할 시간 줄게. 정리해.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그 5-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쉽게 풀리겠냐고. 그냥 바로 띡띡 대입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의 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뭐 절대값이 좀 더 많아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뭐 내가 즉흥적으로 막 이거 문제 만들어서 해결해 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야. 자, 이게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이죠. 사실은 부등식을 푸는데 방정식을 이용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고 방정식, 부등식 또 함수의 어떤 그 연관성을 잘 이해해주면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부등식을 푸는데 함수를 이용하고 그걸 풀기 위해 방정식을 풀고 그런 관계들. 그럼 여기다가 는 K라 한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K가 2분의 5보다 작습니다. 이래도 되고 함수의 그래프가 2분의 5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 되는 것 같아. 실제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그럼 서술형에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나는 된다고 봐 물론.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말이지. 자 이제 6번 문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 그제 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또 나갈 내용이 많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보면은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저 두 가지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핑크색은 핑크색대로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부등식의 교집합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식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머리가 나빠도 돼. 그럼 약간 무식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풀이 해볼까? 선생님 fx를 최고참 개수가 양수고 0과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k값이 양수인데 이런 형태로 놓고 본 다음에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핑크색은 핑크색대로 부등식을 풀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 부등식을 1번 부등식, 여기는 부등식을 2번 부등식이라 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해결해 보자. 그 왼쪽은 야 k에 x에 x 빼기 1이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하면 kx 더하기 1에 x 대신에 x 더하게 되면 x고 이 부등식 풀란 얘기거든? 근데 k 값이 양수기 때문에 k로 양면 나눕니다.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고 넘어가주면 x가 0보다 크다는 이런 하나의 부등식이 나오게 되죠. 됐니? 그 2번 부등식 풀게. 2번 부등식. 자,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한 k의 x 더하기 1에 x라는 놈이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한 k x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풉니다. 마찬가지로 양수 k니까 양면 k로 나눠주고요.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여기 남는 건 x, 여기 남는 건 3x 더하기 2. 그래서 x의 값이 누구보다 넘기고 나눠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큰 걸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x가 0보다 큰 범위. 이게 바로 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되겠냐? 근데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 y는 fx의 그래프가 0과 1을 절편으로 가는 함수. 그럼 여기는 f의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반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를 지나던 놈이 x축반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y는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그럼 이 부등식의 의미는 fx보다 fx 더하기 1이 더 위에 있는 하얀색에 비해서 핑크색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둘이 만나는 건 0인데 그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핑크색이 위에 있는 건 오른쪽이지? 핑크색이 위에 있는 건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x값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에? 그럼 선생님 얘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반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길 지나던 걸 한 칸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또 평행이동한 자 파란색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f의 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의 의미는 야 파란색의 그래프가 핑크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건 언제냐? 그럼 파란색의 그래프가 핑크색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x가 마이너스보다 크구나. 그래서 각각의 그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들은 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됐어? 자, 그래서 이게 6번에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식 세우지 않고 요거를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식 세워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자, 오른쪽에 기부 대표제 7번 문제. 뭐 여긴 좀 쉬워. 자,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잘 해야지, 그죠? 자, 갈게. 이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에 ax에서 1x를 빼니까 a-1개만큼의 x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뭐가 되냐면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a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고, 그 이거 두 개 더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지? 근데 얘랑 부호가 반대지? 그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a 더하기 1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되겠냐? 근데 중요한 건, 야, a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몰라.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여기서는 정말 친절하게도, 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얘 넘어간 이게 바로 b거든? b거든? 우연찮게도? 그래서 얘가 x 빼기 a하고 x 빼기 b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a하고 b하고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어?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 친절하게 b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게, x 빼기 a하고 x 더하기 a를 곱한 게 0보다 작다 하면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라 하잖아. 진우야, 보통 이렇게 하지? 이거 맞는 말일까? 아니, 맞지 않나? 자,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뭐죠? a 값이 만약에 음수면 안 되는 거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야 되거든? 특히 인수분해하는 게 미지수인 경우는 반드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유념하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a가 양수일 때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 달라는 게 이 페이지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8번까지 하나만 더 하고, 아니다, 7번까지 하지 뭐. 자, 여기까지 할게.